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애덤 스미스, 도덕 감정론을 쓰신 애덤 스미스의 원저를 지금의 언어로 다시 쓴 책이에요. 러셀 로버츠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과거에 2300년 이전에 그런 책의 내용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사례도 지금 실정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례로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서 조금 이해하기 쉽고 읽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내용이거든요.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런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해서 그 선택의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선택의 방향에서 부와 명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부와 명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 가치관을 이끌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삶을 만족시킬 도구들을 이미 모두 갖고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만족시킬 도구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 도구들을 알지 못하고 그 도구들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다 자꾸 추구하고 가지려고 애쓰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어떻게 보면 좌절을 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는 기나긴 여정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끈질긴 욕구, 즉 야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목표,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주하듯이 살다 보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욕구, 욕망들이 나 자신의 삶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인데도 그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사례라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여행을 떠났어요. 멕시코 해안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는데 배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배 타고 나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어부한테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 물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시간 안 걸린다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부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부인과도 같이 지내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산책도 하고 그러한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MBA 출신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사업을 더 크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시간을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늘려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배를 사고, 더 큰 배를 사고, 더 수익을 늘려서 또 다른 배를 사고, 여러 대의 배를 사고, 거기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가공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번창을 하죠. 가공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인 사업가가 정말 신이 나서 자신의 일처럼 막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당신은 이 마을을 아마 떠나게 될 거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리고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내로, 대도시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업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15년에서 20년? 그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번창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15년에서 20년 걸리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또 물어봐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신나서 그때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때가 되면 회사가 상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아주 부자가 될 거라고,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백만 달러라고요? 그럼 그 다음엔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 돈을, 그만큼의 돈을 그 시간을 들여서 벌었다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은퇴를 해야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나이에서 15년, 20년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어촌에서 어촌 마을로 옮겨서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도 잡고 산책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음악도 들으면서 여생을 보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삶이, 그 어부의 삶이 행복이고 모두가 바라는 삶인데 부를 쫓다 보니까, 명예를 쫓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정말 황금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 돈을 버는 거에, 명예를 얻는 거에만 몰입해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바치는 거죠. 돈에 바치고 명예에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먹어서 기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내 삶을, 진정한 나의 삶을 즐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작지만 지금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여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물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편리한 기기가 가진 물질적 매력,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현대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가장 멋지고 훌륭한 최신식 기기가 구매한 지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구닥다리가 돼버린다. 인간의 활동은 맹렬한 속도로 발전하여 불과 몇 달 전에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골동품처럼 보인다. 나는 더 빠르고 더 얇은 최신형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나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월등히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최신형을 원하는 점이다. 사람들이 최신형이 나오면 줄 서서 기다렸다가 사고, 또 신상품이 나왔다 하면 그것을 구매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특별판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상품의 가치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금액을 내고 지불을 하고 그것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편리함보다 그 어떤 전자제품이라면 그 기기에 대한 편리함보다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우아함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해요. 그런 우아함이라는 것은 그런 신형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런 나만의 것을 원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 일깨우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느냐이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느냐이다. 최신 장비에 대한 갈망, 신상품일수록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착각은 인간의 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스미스는 지적했다. 이러한 신상품을 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갖고 욕심을 내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있는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행복감은 단지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금방 시들해지고 그리고 또 골동품이 되어버리고 구형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행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것이 행복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어떤 물건을, 신상품을, 어떤 새로운 기기를, 그러한 것들을 소유물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신상 백을 샀어요. 신상 운동화를 사고 옷을 사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정말 이것이 내 행복인가 하는 그런 공허함까지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또 읽어드릴게요. 무엇인가를 격렬하게 바라는 상황들 중 비교적 바람직한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신증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격정적인 욕망을 가질 만한 상황은 없다. 네, 공감하시나요? 스미스는 돈과 명예를 올바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이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의 부와 명예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물론 즐겁다. 그러나 소비 욕구나 대중의 찬사가 주는 쾌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결국 신증과 정의의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한 것을 인정해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얻었을 때의 그 쾌감이나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거기에 바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바치면서 그리고 또 올바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고 부와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관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